포토샵에서의 자바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실습을 많이 하시고 활용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마 느끼시는 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작업들을 코드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for 반복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while 반복문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반복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while 반복문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for 반복문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while 반복문을 설명드리면서 while 문이 더 간단하다,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니까, 간단하니까 사실은 쓰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코드가 이 부분입니다. 뭘 하는 거죠? i라는 변수를 1부터 1씩 증가시켜 가면서 해당하는 그 i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더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값을 sum에 계속 누적해서 더해 넣죠. sum이라는 변수는 초기치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합이 계산되겠죠. 사실 이런 식의 구문 문장은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for 반복문을 소개할 때 계속 나오는 예제입니다. 1에서 10까지 덧셈요. 그래서 while 문이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뜯어서 보면 while 우리말대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while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뭘 하라고요? while 문의 바디블럭이라 그러면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while 문의 바디를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while 문의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그러니까 while 문이 실행되게 되면 가장 먼저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그죠? 조건이 만족되면 while의 body를 실행하고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요, 그냥 while 문을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게 while 문이었습니다. 이게 형식상으로 간단하죠? 아마 간단한데요. 이 간단하다는 느낌은 여러분이 for 반복문을 배우고 나면 간단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조금 전에 봤던 while 반복문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sum이라고 sum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for 문이 이렇게 세 줄인데 for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놈 괄호 안에 뭐가 많습니다.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그죠? 세 블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블럭 이름을, 여기를 1번 블럭, 여기를 2번 블럭, 여기를 3번 블럭이라고 하면 for문을 실행하는 순간에 실행되는 순서가 이와 같습니다. 1번을 실행하고요. 2번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for문의 body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3번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2번을 돌아가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for i는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 i가 1이 되죠. 1번이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은지, 즉 두 번째는 조건을 체크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으면 만족하면 true죠, 그죠? true 만족하면 body를 실행해요. 그래서 sum에다가 i 1이라는 i 값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3번을 한다고요. 그러면 i가 2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true이면 조건이 만족해서 true이면 body고 false이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for문이.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sum에 0이 들어가고요. i가 1이 되고 i가 10보다 작은지 체크하고 만족하면 body를 실행하고요. body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즉 i가 2가 되죠. 그래서 i를 체크하고 더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다 for문에서 자동으로 된다고요. while 문은 어땠습니까? while 문은 i를 더하는 걸 내가 명시적으로 statement, 문장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놈은
포문의 구조 안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는,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문 읽기를 i가 1에서 1씩 증가시켜가면서 10까지 body를 실행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런 반복문은 배열하고 많이 쓰이겠죠. 배열은 데이터,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를 여러 개 늘어놓은, 즉 배열해 놓은 거니까 반복문하고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var에서 어떤 인덱스로 쓸 변수를 하나 만들고 while에서 그 인덱스가 animals.length.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도 객체입니다. 지금 객체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포토샵에서만 이야기했었죠. 포토샵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객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배열이라는 놈도 객체라고요. 당연히 객체니까 객체는 뭐라고 구성된다고 그랬죠? property와 method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도 객체니까 그 배열의 어떤 property가 있고 배열의 어떤 method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animals라는 배열의 dot length를 그러면 배열의 길이, 항목 개수를 가진 property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 몇 개가 있는지를 따로따로 그때 안 살펴봐도 animals.length 그러면 3개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해서 3번 돌아가는 겁니다. alert 문장을 이렇게 쓰면 다 문자열과의 덧셈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숫자와 덧셈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되집니다. 그래서 the 0번째 애니멀은 뭐다 라고 인덱싱해서 쓰죠. 그렇게 해서 모든 항목을 출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와 동일한 일을 하는 포문이 이렇게 있죠.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열도 객체라고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메소드도 있습니다. 배열의 메소드 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것이 animals. animals 배열의 이름 reverse 괄호 있죠. 괄호가 있으니까 메소드죠. 이렇게 reverse라는 메소드는 배열의 항목을 역순으로 바꿔줍니다. 즉 dog, cat, pig을 하면 이게 pig, cat, dog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놈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반복문 수행하는 코드가 다 나오고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 F5를 실행을 하면 F5를 실행을 하면 이건 이제 while로 1에서 10까지 덧셈이 결과고요. for문의 덧셈이 결과고요. 얘는 뭐죠? 얘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번째 애니멀은 dog, 1번째 애니멀은 cat, 3번째 애니멀은 pig, while 문으로 하나씩 출력을 한 겁니다. 지금 이놈은 for문으로 출력한 거고요. 요게 지금 reverse, 배열의 항목들이 역순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코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에서 10까지의 while문, 덧셈을 하는 while문이고요. 동일한 일을 하는 1에서 10까지의 for문을 이용한 덧셈, 그리고 배열을 while문으로 사용할 때, 동일하게 배열을 for문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포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 포문 설명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자바스크립트 설명해주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있나요? 디시전 트리라는 걸 해볼 겁니다. 우리말로는 결정 트리. 제 전공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전통적인,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을 많이 쓰지만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가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무고개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동물을 알아맞추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지만 동물을 알아맞힌 인공지능이 있다고 할 때 호크와 펭귄과 돌핀과 베어의 동물 중에 하나를 맞힌다고 합시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사용자한테 계속 질문을 내립니다. 깃털 있어? as feather 해서 true면 날 수 있어? 그러면 깃털이 있고 날 수 있으면 호크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정해가는 이렇게 나무 모양의 구조, 지금 뭐 나무 뿌리가 뻗쳐가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디시전 트리라고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가장 심플한 AI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코드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포토샵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흥미있는, 유용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코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얘를 찾았는데요. 이 주제를 다음 시간에 이 디시전 트리를 가장 간단한 문법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